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5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숙박시설 예약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호텔이나 숙박 관련 앱에서 하죠. 그렇죠. 요즘은 이런 예약 플랫폼 대세 아닙니까? 여러 숙박시설들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특가 할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 보면 70%, 80% 이런 특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가 할인 볼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아니, 왜 이렇게 싸게 팔지? 그런데요, 이런 할인 중에는 꼼수도 상당히 섞여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플랫폼에서요, 서울 5성급 호텔, 되게 비싸네요. 이 100만원짜리 방. 근데 이게 75% 할인해서 판다고 해요. 그러면 25만원이잖아요. 네. 이 스위트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싸게 팔게 되면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결제하려고 보면요, 아이고 25만 원이 아니에요. 세금이 또 포함되죠. 근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붙는지 모르겠어. 30만 2,500원 세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원래 100만 원짜리니까 저렴하네, 70% 정도 할인받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호텔 방값이 원래 100만 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방값 자체가 30만 2,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예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인기 호텔방 같은 경우에 68% 할인입니다, 딱 이렇게 광고 문구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니까 할인된 가격이 14만 9천 원. 인기 호텔인데 14만 9천 원이면 묵을만 하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플랫폼이 아니라요, 호텔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그 방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1만 2천 원. 이게 비교해도 좋는데 오히려 더 비쌉니다. 할인율이 높은 상품 중 상당수가 이런 가짜 할인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호텔 측 어떻게 항변하는 줄 아세요? 이거 플랫폼 업체가 마케팅이다, 프로모션한다 이러면서 지네들 마음대로 할인율 적어놓은 거다, 우리 책임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플랫폼 측에서는요, 또 딴소리를 내요. 원래 가격 있잖아요, 정상가, 아까 5성급 호텔 100만원짜리, 요거는 호텔에서 직접 입력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하는 것도 호텔 측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호텔이 원래 등록한 가격에서 프로모션한 거다. 근데 호텔 측이 우리한테 등록한 가격에서 자기들이 프로모션하면서 그 얘기는 우리한테 안 해줬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둘 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소비자원, 이건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다라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이런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지 않은 방안을 강구한대요. 근데 왜 좋지 않은 방안을 강구할까요? 바로 조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무튼요,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경불진에서도 누누이 얘기 드리고 저희 경불진의 오래된 깐부 리각스의 장재영 대표님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쇼핑할 때 비교를 열심히 하시라. 네. 여행 숙소 잡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행 플랫폼 한 군데 여기서 다 비교해 준다고 거기에서만 찾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도 최소한 2-3개 이상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요, 앞서 얘기처럼요, 이 플랫폼 가격과 진짜 그 호텔 홈페이지 가격과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주도 그렇고 요즘 강릉, 전주 이렇게 인기가 많은 관광지에는
호텔도 호텔이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숙박업체들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모아놓은 플랫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숙박 형태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우리가 클릭홈을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순간 같은 시간, 같은 숙소 요거 한번 가격들 비교해 보세요. 플랫폼마다 또 홈페이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EPD의 픽. 경쟁이 가격을 내린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신화처럼 믿고 있는 이야기죠. 경쟁이 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술 발전도 이룩하도록 도와주고 눈부신 혁신까지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설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점은 죄악이고 모든 것은 경쟁시켜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하죠. 그래서 전기, 수도, 철도 이런 공공재 성격의 사회 간접 자본마저 경쟁을 붙이기 위해 민영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쟁을 해야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들도 이득 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경쟁을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지난 연말 수서고속철도 SRT라고 하죠. 이 SRT의 선로에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무려 160대가 넘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 불편을 경험했겠죠. 근데 이 불편을 경험하면서 이상한 걸 봤다라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상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대요. 아니, 뭔 이상한 거냐?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사고 난 것은 SRT 열차거든요. 그러면 이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체 열차가 왔겠죠? 그러면 대체 열차는 당연히 SRT 열차가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체 열차로 KTX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대체 열차로 갈아타세요. 이 안내도요. SRT 직원들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이 KTX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 직원들이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 이 영상이에요. 이 사고가 난 지 사흘 뒤에도 SRT 출발역, 이 수서역에 자주색의 SRT 열차 대신에 이상하게 이때도 푸른색의 KTX 열차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서역에는 KTX가 안 쓰잖아요. 너무나 이상하죠? 아무튼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 열차를 타신 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왜 KTX가 왔을까? 이게 뭔가 이상한가 아닌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 기차 안에도 KTX 로고가 선명하대요. 근데 안내방송이 나왔대요. 근데 안내방송은 이 열차 SRT 몇몇몇 호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KTX인데 이 안내방송은 SRT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삼성전자 가전 매장에 들어가 보니 삼성 마크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는 판매원들이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너무나 어색하지 않나요? CU 편의점에서 CU 직원들이 GS25 커피 판매하는 거, 이런 연상도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회사가 다르니까, 법인이 다르니까 경쟁 대신 이게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서로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좋은 말이 있긴 하지만 이 선의의 경쟁이란 건 서로 반칙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거. 이걸 뜻하지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팔아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SRT를 운영하는 회사가 SR이거든요. 이 SR이 언제 출범했느냐?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출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 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두 업체, 법인이 엄연히 다른데 이 두 업체 간의 관계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 SR은요, 철도 서비스의 많은 것 중에 하나, 승객 운송만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영무, 매표, 차량 구매, 정비, 승무원 지원, 이거 SR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코레일에 맡기고 있대요. 근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죠. 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고 복구, 이것도 KTX에 그대로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SRT가 사고 나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KTX 열차가 들어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만든 SR이 KTX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경쟁을 목표로 이걸 도입했는데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경쟁이든 기생이든 다 좋아요. 경쟁 체제, 민영화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처럼요. 서비스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이 뭐 경쟁이건 기생이건 어떻습니까? 다 오케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기차를 이용해 보신 분들 중에 뭔가 이상하다.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SR이 가지 않는 지방에서 서울 수서역, 강남 쪽에 수서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중간에요. 동대구역, 공영역에서 무조건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서역으로 KTX가 안 가니까. 현재 SR이 보유한 열차는요, 32편, 그리고 정차역은 18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SR이 없는 지방에서 KTX가 쓰는 그런 역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는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승하는데 바로 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만일까요? 비용도 손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열차가 통합해서요, 고속철도가 서울 용산역, 이 KTX역이죠. 그리고 수서역, SRT역이죠. 이걸 모두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연구기관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하루 3만 개 정도 좌석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차를 가지고도. 환승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운임도요. 현재 SRT가 KTX보다 10% 정도 저렴하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 모든 KTX도 10%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하러 이걸 날아놨나요? 너무나 이상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KTX는 일반 열차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SRT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환승 할인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다르잖아요. 업체가 다르니까. 게다가 KTX와 SRT는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열차도 빌려주는 이 경쟁이 아닌 이 협력을 하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탈 때마다 마일리지 쌓이잖아. 마일리지 호환해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마일리지 호환은 안 된대요. SRT는 SRT끼리, KTX는 KTX끼리.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환승까지는 해줄게. 하지만 우린 경쟁업체야, 엄연히. 마일리지는 깎아 써야지. 이것까지 같이 쓰게 해주면 우리 손해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비행기도 칼이나 아시아나가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 마일리지 적립해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상하죠. 아무튼 이런 불합리 때문에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소비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는데 두 업체 장사라도 잘하면 모르겠어. 이 민영화하면 장사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업체 모두 현재 적자. 허허. 코레일에서 분리된 SR은요. 지금 돈이 되는 고속철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했어요. 왜냐면 돈이 되는 것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줄어서 적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코레일,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여기는요,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무궁화 새마을호 같은 다양한 노선 열차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레일은요, 3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SR이 출범한 그 다음 해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 그래서요, 지금 코레일은 이런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안 되는 지방 벽지 노선 있잖아요. 이 강원도 산골 같은 데 가는 그런 네. 노선을 다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차가 간이역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이 기차 소나무 노래도 이제는 옛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간이역들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의 교통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SR을 만들지 않고 코레일에서 계속 운영했다면 그 노선까지 불필요한 중복 비용 크게 줄이고요. 도소벽제 노선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KTX나 다른 열차 요금까지도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민영화라는 탄을 뒤집어 쓴 경쟁 신화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기묘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 덕분에 많은 승객들이 지금 쓸데없는 시간, 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성남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외버스도 제대로 못하고, KTX나 기차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뜻이군요. 더 나아가 철도 산업 민영화 전 세계적으로도 실패했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박근혜 정부가 SR을 만들면서 예로 들었던 영국. 1993년 철도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개서 민영화를 시켰거든요. 시설 유지, 보수, 운영, 전기 신호 시스템, 이 각각의 회사들 다 찢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니 이게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고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서로 쟤네들 때문이야. 남 탓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사고 책임을 다 미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회사가 서로를 소송하다 보니까요, 변호사들만 돈을 벌었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국 철도 요금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승객들만 높은 운임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다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한때는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근데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2016년에. 근데 우리는 2016년에 이 민영화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현 정부는요, 이 철도에서 그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아요. 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까지 민영화를 꿈꾸는 듯해요.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꿈 어떻게 깨게 해줘야 될까요?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영국 BBC 방송국 PD 출신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기업가 출신인 마거렛 해퍼넌이란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경쟁의 배신. 근데 이 책에선 이렇게 강조합니다. 경쟁은 누구도 승자로 만들지 않는다. 경쟁으로는 경쟁력을 절대 기를 수 없다. 인위적인 경쟁은 꼼수만 남발하게 만들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이 민영화 신화, 경쟁 신화를 믿고 있는 분들, 이 분들에게 꼭 선물하고 싶은 책이네요. 현 정부가
핵발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참에 핵발전도 한번 민영화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와, 이거 진짜 지구가 쪼개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면.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